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1월 16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최근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생사를 도려내서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인식칩을 제거한 뒤에 두 차례나 유기한 견주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아기용 유모차보다 반려견용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릴 정도로 반려동물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시민의식의 증진은 아직 저조한 상황인가 봅니다. 일이 바빠져서 더 이상 귀엽지 않아서 이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핑계를 대곤 하죠. 하지만 이런 핑계들로 생명을 유기했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인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는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죠. 추운 겨울 길 밖으로 내몰린 동물 유기 문제, 우리 모두의 의식 증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 지역 발전을 조회하는 핵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강원자치도 10대 핵심 규제 중점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에서 요청한 공공폐수처리시설 5폐수 유입 승인량 관련 규제를 불합리한 1호 규제 사례로 보고 타 시도와 관련 사례를 분석해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쳐 시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원주 송계리의 생수공장에 대한 임시 허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결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원주 신림면 송계리 생수공장 반대위원회는 어제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대법원 판례와 피해 사례 등 명백한 근거에 입각한 콜마 생수공장의 부당함을 역설했음에도 강원특별자치도청은 임시 허가 이후 환경영향조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림면뿐만 아니라 영월, 제천시 주민 2천여 명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마 B&H는 지난해 10월 생수공장의 임시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영월군이 올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절반 감면을 연장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영월 군민으로 한정되며 임대 농기계와 재해장비 전 기종입니다. 최은희 영월군 자원육성과장은 농촌은 인력 부족과 농업용 자재비 인상, 정신적 피로도 증가 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과 경영비를 줄이는 등 농가 소득층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8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원주역에서 여주 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서원주역이 동서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내용을 국가철도공단의 양인동 강원본부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주 여주 복선전철, 이게 경강선 전철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착공이 됐는데 사업비와 사업 규모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착공된 여주 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여주역에서 원주역까지 9,309억 원을 투자하여 22.2km 구간을 터널, 교량, 궤도 등 구조물과 KTX 이미 시속 250km로 달릴 수 있는 궤도, 전차선로, 신호설비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네네네.
이 복선이라는 게 상행선, 하행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전철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도 뭐 단선으로 운행되는 곳이 있나요? 운행되는 곳은 없고요. 예. 지금 강릉 대진 사업이나 춘천 속초 사업은 사업비 BC가 안 나와서 지금 단선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이 원주, 여주, 현재까지는 여주까지만 이 전철이 개통이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서울 강남으로 가시는 이 원주 지역 주민들은 여주까지 차를 몰고 가서 여주역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전철을 타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원주까지 이제 연장이 되니까 원주, 예, 예. 여주 전철이 개통이 되면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게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간을 좀 알려주시죠. 지금 여주 원주 사업이 완공되면 네. 지금 추진 중인 월곶 판교 복선 전철하고 그 수서 광주 복선 전철 사업이 개통되면 연계해가지고 수도권 남부 지역과 강원권을 직접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원주에서 여주까지는 10분, 서원주에서 수서까지는 40분, 서원주에서 인천 송도까지는 약 87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여주까지는 원주에서 10분이 걸리고 예, 예. 수서, 그러니까 강남까지는 40분이 걸리고 예, 예. 월곶이면 이제 인천 인천광역시 송도. 끝을 말하는 거죠, 송도. 예, 인천 송도. 거기까지는 87분이 걸린다. 예, 네. 예. 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서울 북부, 뭐 청량역이나 서울역과 연결되던 중앙선하고는 달리 이 서울 강남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이 이용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서울 강남 이게 신분당선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수서광주 연결선하고 붙습니다. 네네. 그럼 예. 서울 강남의 어떤 역으로 직행으로 연결이 될까요?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완공되면요. 네. 현재 설계 중인 수서 광주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네. KTX 이음 또는 KTX 마음을 이용해서 서원주에서 서울 강남의 수서역까지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수서역에서는 뭐 전철을 타면 바로 또 뭐 강남역이나 이렇게 양재역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네. 자, 지금 수도권 전철이 개통이 돼 있는 데가 뭐 가장 오래된 게 이제 천안까지 서울에서 천안까지 전철이 지금 다니고 있고, 예. 양평의 용문까지도 전철이 다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문에서도 지금 홍천까지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건 이제 사업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연장되는 게 경강선, 이게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 연결되는 전철인데 현재는 여주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원주까지 연결하는 복선 전철이 이제 착공식을 가졌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강릉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원주, 여주,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은 이 서원주역 여기가 이제 중앙선, 경강선의 분기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울, 강릉, 동해, 경북까지 또 연결이 되는 동서남북 철도망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에도 서원주역이 중앙선하고 경강선이 이제 분기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 사업인 여주 원주 사업이 개통이 되면 인천 지역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 주민들이 기존 중앙선을 환승 없이 서원주까지 이동하기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서원주역이 철도망의 진정한 핵심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원주, 여주, 복선 전철 이 개통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착공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년 후 정도 되면은 개통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네. 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예상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총 사업비가 한 9,309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면 1조 5,600억 원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고 2만 명의 고용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통 후에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동방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원주까지
이 전철이 서울에서 오는 전철이 개통이 되면은 원주도 이제는 명실상부한 수도권에 준하는 교통 권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 지역 정주 인구도 좀 더 늘어나고 유입 인구도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교통이 더 편리해지니까요. 여러 가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원주 여주 복선 전철 개통 지난 금요일에 개통을 했나요? 착공식을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했죠. 그리고 2028년에 개통 예정인데 이게 이제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이 강원도, 이 원주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되고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철도 서비스를 받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철도가 정말 이게 많이 전국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그런 조직인가요? 어떤가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은요. 철도의 신설 건설하고요. 기존에 있던 설비에 대한 시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권 사업에서는 지금 춘천속도 철도 건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릉제진 철도 건설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철이 속도가 좀 느리다. 기존에 KTX는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전철은 속도가 좀 느리다는 좀 불편함이 있다고 이제 시민들이 좀 호소를 하기는 하는데 현재 지금 경강선 여주까지 운행되는 전철은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여주까지 열차 속도는 현재는 110km인데요. 110km. 지금 여주 원주 사업은 우선 설계 속도가 250km로 그 KTX 이임이 아마 투입될 예정입니다. 250km나 된다고요, 시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통이 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주부터는 다시 110km인가요? 아닙니다. 시속이? 지금 그 속도는 KTX 이임을 놓아가지고 속도 향상을 시킬 겁니다. 속도 향상을 시키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강남까지 원주에서 강남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군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튼 착공식 잘 끝냈고 이제 개통까지 4년 동안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철도공단 양인동 강원본부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원주시 방곡 관설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2023년 신규 특화 사업인 행복 한 끼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을 올해 확대해 추진하는데요. 행복 한 끼와 오늘이 가장 젊은 날로 어르신들의 끼니와 장수 사진을 만들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시 방곡 관설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끼니를 담당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방곡관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를 도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혼자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행복 한 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 한 끼는 작년 9월부터 단체에서 마련한 복지기금과 우리 동네 가게에 동참하고 있는 반찬가게 후원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나눔가게는 원주 지역 내 소상공인, 병원, 학원 등이 참여해 정기적인 후원 물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반곡관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병태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행복 한 끼 사업과 오늘 가장 젊은 날 사업은 반곡간설동에서 나눔을 베풀고 계시는 나눔 가게의 후원과 재능 기부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행복 한 끼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반곡간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련한 복지기금과 우리 동네 나눔 가게에 동참해 주시는 반찬 가게의 후원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가족의 맞춤형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주 1회 일주일 분량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는 국가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드리고 병원 퇴원 후 원기 회복이 필요한 취약 가구에는 영양죽을 드리며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위기 가구를 전수 조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몸이 불편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이 행복 한 끼 정말 필요해 보이네요. 네, 이 매주 1회 일주일 분량으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는 국과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또 소화 능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영양죽을 드리는 등 각 어르신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행복 한 끼를 지원받으신 어르신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르신은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힘들고 또 기름진 음식은 못 드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행복한 끼로 자신의 소화 능력에 맞는 음식을 제공받고 있어서 만족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맞춤형 식사라는 게 정말 이게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영양죽을 드리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국과 반찬에 담긴 도시락을 드리고 있군요. 네. 그럼 매주 1회 일주일 분량이라면은 일주일 분량 7일치를 한꺼번에 드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좀 넣어서 네네. 하루하루 이제 그렇게 드시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행복 한 끼 말고도 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건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은 지난해부터 매월 두 분의 어르신들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고 또 액자를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장수 사진이요? 네. 네. 마찬가지로 또 우리 동네 나눔 가게에 동참하고 있는 미용실과 또 스튜디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반찬 여러 가지 정성스럽게 어떤 일주일 먹거든 풍조가 많이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찬 가짓수가 많아서 뭐 멸치볶음을 비롯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맛있는 거예요. 뭐 국도 아주 맛있는 걸로. 네. 우선 제가 혼자 지내니까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반찬에다 밥 먹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지요. 네. 머리 드라이도 이쁘게 하고 메이크업도 미용실에서 아주 이쁘게 해줬어야죠. 그래가지고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마음이 그냥 좀 설레면서 하면서 좀 어딘지 모르게 좀 서글프고 그렇잖아요. 이제 영정 사진이라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좀 서운하지 인간인데 좀 서글프기도 하면서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뻐가지고 만족했죠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영정 사진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장수 사진이라 그러죠. 네. 근데 이 장수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정 사진을, 장수 사진을 또 메이크업까지 해 주시면서 아주 예쁘게 찍어드리는 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군요. 네. 자, 이렇게 지역사회단체에서 촘촘하게 관리를 해준다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관리를 해준다면 올해 원주시 관내 이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군요. 네, 네. 원주시 방곡관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끼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은 작년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에는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올해에는 원주시 관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곡관설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복지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른 동에서도 이런 뭐 행복 한 끼라든지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내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사업이 지난 10일 착공식을 가졌는데 자, 이미 공사 중이거나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도내 다른 철도 사업들과 연계해서 강원형 철도 혁명시대 개막이 다가왔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다고요? 네, 인천과 강릉을 횡단하는 강릉선 철도망의 마지막 퍼즐인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사업이 대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권에 있는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은 물론 부산 동해안을 연결하는 삼척포항 철도, 강원 북부와 수도권 한 라인이 될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가 이미 공사 중입니다. 또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SB의 춘천 연장, 예빈 타당성 조사 중인 용문 홍천 광역철도 등 굵직한 철도 인프라 사업 확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 어디든 한두 시간대 연결이 가능한 강원형 철도혁명 시대의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곳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일 서원주역에서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 SOC 사업의 핵심은 지방을 잘 살게 하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며 원주 등 지역 거점 도시들이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사업은 경기 여주에서 원주를 잇는 총 연장 22.2km 길이의 철도망 구축으로 9,30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오늘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주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인천까지는 87분이 걸립니다. 올 연말에는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고속철이 본격 운행합니다. 올 하반기 삼척포항 고속철도 개통 시 동해 삼척포항 구간은 50분대, 강릉 동해 삼척포항 울산 부산 구간은 3시간 이내 주파가 가능해집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 개통 시 서울 속초는 1시간 39분 거리로 가까워집니다.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용문 홍천 광역철도 역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업 단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타 통과 시 홍천과 청량리가 1시간대에 연결됩니다.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GTSB 춘천 연장 여부도 사업 확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춘천 속초, 여주 원주 등 고속철도망, 용문 홍천철도, GTSB 춘천 연장 등 사통팔달 강원시대를 차근차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야말로 춘천, 속초, 원주, 홍천 이렇게 사통팔달로 통하게 되겠네요. 아까 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정부 SOC 사업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을 잘 살게 하는 국토 균형 발전이다. 이런 말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공사 착공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시대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나 이 서원주역 주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조성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지역 내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은 수도권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며 환영했습니다. 김정윤 원주시 사회전체 협의회장은 전철 개통은 원주가 진정한 사통팔달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서원지역 인근의 관광 인프라 발전이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유종우 원주시 노인회장은 40분 만에 원주에서 서울 강남 한복판으로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차량 운행이 힘든 노인들에게 혁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반겼습니다. 역세권 개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조성공사에는 서원주역 플랫폼을 넓히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철도교통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최근 공사를 시작한 불운일반 사업단지 등 기업 유치로 인한 서부권 개발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기회발전 특구와 기업 혁신파크 등 원주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가시화되면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이 자연스럽게 추진된다며 당장 수도권 주민의 수요에 따른 생활 인구를 충족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원주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 실천에 옮길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원주의 정주 여건도 함께 향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원주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도로가 확장되는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요? 네, 원주 기업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교통 편익이 증대됩니다.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신규 반영되면서 기업 도시와의 도로 연계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정명 기업 도시 남측부터 국지도 88호선과 접하는 구간까지 총 연장 1.12km의 길이의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정합니다. 또 가곡 소하천 정비와 서원지역에서 동아리를 연결하는 교량 1개도 신설됩니다. 완공될 경우 기업 도시부터 서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4차선으로 확장,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구간은 당초 총 사업비 45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추진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분류됐었지만 지난 연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신규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225억 원을 확보, 시 재정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이달 중 표집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등 201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